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승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이 시작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면 볼륨을 조금만 높여서 들어주세요. 권 기자 지난주에 휴가 다녀왔는데 어디 잘 다녀왔어요? 네, 어디 좀 다녀왔다가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요양. 네. 아이고 건강 잘 챙겨야죠. 네. 아무튼 뭐 휴가 다녀온 기념으로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뭐 맞춰볼래요? 네. 어, 뭐 매일 주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누구죠? 삼성전자요. 그럼 2위는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는 뭐 불기고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3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누군지 하나씩 차례대로 얘기해 볼래요? 3위는 네이버 아닌가요? 4위랑 5위는 좀 헷갈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시총이 얼마인지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상위 5개 종목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HTS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한번 열어볼 때마다 한 번씩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 이제 스크린을 하고 있었다면 지난달 그러니까 6월하고 이번 달 7월에 어떤 흥미로운 이벤트가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걸 알 거예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 자리 싸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좀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카카오 주가가 한참 이번 상반기에 빠르게 오르면서 시총 3위에 있는 네이버를 제치는 일이 벌어졌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면서 이제 그 가치가 계속 몸집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난달 15일에 카카오가 시총 64조 원까지 오르면서 그때 이제 63조 원이었던 네이버를 밀어내고 3위 자리에 등극을 했었죠. 바로 다음 날 네이버가 다시 64조가 되고 카카오가 63조가 되고 이렇게 뒤바뀌면서 뭐 하루 첫날로 끝나나 보다 이랬었는데 또 바로 다음 날 17일에 카카오가 65조 원까지 오르면서 다시 3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쭉 3위로 갔죠.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아까 지금은 이제 시총 3위가 네이버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시총 카카오는 밀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카카오는 3위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을까요? 글쎄, 올해는 못 지켰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4주 정도 3위 자리를 만끽을 했죠. 이달 7월 13일에 네이버가 다시 3위 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둘 다 이제 시가총액이 70조 원대로 불어났어요. 둘 다 커지기는 했는데 네이버가 이제 더 많이 올라서 72조 원이 됐고 카카오는 이제 71조 원 뭐 이 정도가 됐죠. 그 후에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두 종목들도 이제 힘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72조 원 정도 지키고 있는데 카카오는 어제 날짜로 67조 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짜로 67조 원으로 밀렸고 오늘 조금 더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이제 두 종목이 3위, 4위 유지하면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다시 카카오가 3위 탈환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다, 카카오페이다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올해 연말쯤 되면 네이버 시총이 높을지 카카오가 높을지 우리 점심 내기라도 한번 해볼까요? 되게 재밌으신가 봐요. 이 원래 이 싸움 구경하는 거, 불 구경하는 거 이런 게 재밌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인데, 물론 이제 어쩌면 이 언론이 조금 더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 이 당사자들, 해당 업체들도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순위 경쟁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플랫폼 공룡들 두 공룡이 이제 맞붙었던 거지만 이게 바로 몇 년 전에는 바이오 대장 자리 두고서 두 종목이 이제 순위 경쟁을 했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두 사람은 그때 주식을 안 봐서 잘 모르려나? 저는 그때 주식을 안 해가지고요. 네, 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되게 오래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얘기예요. 2018년에 그 해에 이제 연말 종가 기준으로 그때는 이제 셀트리온이 시총 3위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부터 이제 좀 줄여갖고 삼바라고 할게요. 그때 이제 4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였었고 5위가 삼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2019년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로 올라섰고 두 바이오 종목은 이제 그거보다 밀려났는데 그래도 그때 2019년부터는 이제 삼바가 셀트리온을 앞질렀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바가 5위고 셀트리온은 이제 10위까지 좀 밀려나 있어요. 이거 보면서 두 사람 혹시 느끼는 거 없나요? 좋은 주식도 올해는 못 간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변한다, 진박쟁이다 뭐 그런가요?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싸움 붙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상위 종목들 특히 3위 종목을 보면 그 해에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에 시총 3위 자리 거기에 올랐던 종목들은 그때의 증시 분위기를 대변하는 종목들이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또 그 3위 자리를 3년 이상 지켜낸 종목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총 3위 종목은 우리 증시의 어떤 장기 트렌드는 아니라도 중기 트렌드 정도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 누가 3위를 거쳐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년에도 이제 몇 번씩 자리를 바꾸는데 뭐 그걸 다 이제 일일이 그때그때 다 찾아내려고 하면 제가 이제 일주일 내내 컴퓨터에 머리 박고 있어야 돼서 그렇게는 못하고 1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그 해의 종가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표를 이제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이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 메뉴 중에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메뉴 중에 쉽게 보는 통계 이게 있고 그 중에서 순위 통계를 클릭하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 지정해서 그 날짜에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들, 하위 종목들 이렇게 현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 데이터 시스템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꽤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에 있는 숫자들 이제 여기 적어놓은 숫자가 시가총액인데 그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인지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 숫자의 중간에 컴마가 있죠. 그 컴마 자리가 이제 조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그 471조 원. SK하이닉스는 86조 원 이런 식으로 컴마 앞으로 조원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쭉 보시다시피 1위 자리는 10년 동안 굳건하게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2010년에 시총이 140조 원밖에 안 됐었네요. 그렇죠. 올 초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한창 많이 올랐을 때 이때는 시총이 500조 원을 넘었었어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 때 사놓을 걸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은 나중에 들죠. 그게 문제예요. 아무튼 2010년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보면 현대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3위 자리가 2011년하고 12년에는 포스코였죠. 또 2013년에는 현대모비스가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2013년까지 이게 상위에 다 들어 있었어요. 자동차가 되게 좋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이쯤까지 이제 차화정의 시대였으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한참 좋을 때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4년에 SK하이닉스가
3위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2011년까지만 해도 하이닉스는 이제 한창 구조조정 중이었어요. 그리고 10위권 바깥에 있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하이닉스 앞에 이제 SK그룹 인수가 돼서 SK 이름을 달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한 3년 만에 3위까지 점프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대단한 성장세였었죠. 이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미의 지옥으로 그렇게 불리던 종목이었는데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 거죠. 2015년에는 한국전력이랑 삼성물산이 3위에 있었네요. 지금은 한참 아래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에 이제 한전이 갑자기 뛰어 올랐었는데 이때 오른 거는 저유가 덕분이었어요. 그 2014년부터 2015년 그 마무리 될 때까지 유가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한전이 그 화력 발전 많이 하는데 화력 발전이 그 원유 기름 사다가 그 불 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으면 원가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덕분에 이익이 늘어나서. 그리고 그때 이제 삼성물산도 위에 올라온 걸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 한창 이제 삼성물산이 주목을 받을 때였어요. 뭐 제일모직하고 뭐 합병을 했다가 뭐 나중에 분할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나중에 상장시키고 막 이럴 때였어요. 사실 그때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그 상위 종목에 아모레퍼시픽이 보일 텐데 이때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대중국 그 현지 매출도 늘고 뭐 면세점 매출도 늘고 그래갖고 한참 막 펄펄 날아다닐 때였었죠. 그래서 2015년에 상위 종목들의 이제 면면을 좀 보면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 보일 거예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2014년부터 매년 순위가 하나씩 올라온 것도 눈에 띄는데요. 잘 쳤네요, 공기자.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잘하겠어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 시가총액을 보면 2016년서부터 팍팍 늘어나는 게 좀 보일 거예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도 그랬었지만 2016년하고 2017년은 뭐 그야말로 반도체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85조였다가 그 다음에 막 235조, 253조, 또 그 다음에 328조 이렇게 100조 단위로 늘어났어요. 이게 보통 주가가 오르는데 우선주라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우선주도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웬만한 이제 다른 대기업 종목들 이런 거 다 제치면서 순위가 이제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는 결국에는 3위 자리를 차지를 했죠. 이게 바이오가 뛰었던 그 2018년 요거 한 해 거르고 또 2019년, 2020년에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였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월봉 차트로 한번 쭉 보신 분은 알 텐데 이 코스피가 장기간 그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11년 이후를 박스피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2017년에 그 코스피가 박스 상단을 뚫어냅니다. 이게 반도체가 솟아오른 시기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하드캐리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2016년에는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 2위 자리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2018년은 아까 본 것처럼 바이오에 했었고 2019년에는 네이버가 4위에 올라온 게 보일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짐이 좀 보인 거죠. 그리고 작년에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치트키를 써서 4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LG화학은 한때 3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어요. 정말 3위 자리는 계속 바뀌네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 누가 3위를 차지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뭐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언제까지 이 플랫폼 두 공룡들이 3위 자리, 4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더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 가끔 이제 3위의 저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총 3위에 이제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려갈 것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 물론 그 3위에 올랐던 종목이 뭘 잘못해서 뭐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악화돼서 이렇게 순위가 밀린다라기보다는 한참 밑에 있던 종목이 단기간에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뭐 시가총액을 뭐 확확 불려갖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더 많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의 증시 트렌드 이런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니까 3위에 오르면 그때부터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위에 있다가 밀려난 종목들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뭐 안 좋다기보다는 이거 분명한 건 이제 예전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에 증시를 이제 한참 호령했던 이 포스코,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일단 포스코 2015년에 20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10위에 턱걸이를 한 다음에 또 지금 10위권 밖에 있네요. 또 2015년까지 2위 자리를 쭉 지켰던 현대차 2016년부터 밀려나기 시작하죠. 지금 9위에 있는데 작년인가 올해 한때는 이제 10위권 잠깐 바깥으로 밀려나는 일종의 이제 굴욕인데 이 정도는 굴욕인데 그런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뭐 지금 15위에 있어요. 또 아모레나 삼성물산, 한국전력은 뭐 가수 중에 한국 히트치고 뭐 사라지는 가수들 원히트 원더라고 하는데 뭐 그런 가수들처럼 지금 저기 밑에 있어요. 또 바이오 전성시대 이끌었던 그때 3위였던 셀트리온도 지금 10위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3위, 4위에 있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런 과거의 이런 흐름을 비켜갈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은 3위지만 2위로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지적이긴 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2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표는 2010년 거부터 이제 집계를 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2010년에 포스코 2위였던 포스코가 사실은 2007년서부터 쭉 2위였어요. 200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이제 횟수로 4년이죠. 2011년에 2위가 됐던 현대차는 5년 동안 2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위에 올랐던 SK 하이닉스 올해로 6년째 2위를 지키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초장기는 아니라도 중장기 2위가 이런 중장기 증시 트렌드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2위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이긴 한데 솔직히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넘사벽이라서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착시 현상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올해 삼성전자가 한창 이제 신고가 찍을 때 SK하이닉스도 잠깐 시총 100조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3위 네이버하고 SK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 14조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가 총 20%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는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하고 시가총액 2위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이버하고 카카오 전부 아직 성장하는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차 네이버하고 2위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한 반면에 반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또 그만큼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증시 분위기, 그 당시의 증시 분위기, 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분야, 한창 뭐 인기가 쏠려갖고 돈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건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치고 올라오면 그러면 또 이들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현대차처럼 밀려났던 종목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나요? 뭐 지난 10년간의 이 순위표를 보면 2위나 3위에서 밀려난 종목이 또 아니면 그런 업종 혹은 또 그런 섹터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뭐 또 혹시 모르죠. 가능성 언제나 이제 열려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현대차 같은 예전 종목이 역전의 영사처럼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새롭게 나타난 종목들이 저기 카카오처럼 쫙 한참 밑에 있다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현재 이제 3, 4위인 네이버나 카카오를 위협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후보는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권 기자, BTS나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하이브는 어때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직. 네. 우리 한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 질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는지 혹시 모르겠네요. 만약에 있다면 그 중에 진짜로 미래에 어떤 3위 종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하나 잡아놓고 3년에서 한 5년 정도 느긋하게 보유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